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지금 12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 시간 코스피는 5,002, 코스닥은 9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은요,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장 질문 드리기 전에 타임폴리오 ETF 이름을 타임으로 바꾸신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너무나도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리브랜딩의 가장 큰 목적은 좀 더 직관적인 브랜드명으로서 이제 투자자 편의성도 높이고 투자의 본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 즉 타임을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브랜드명을 타임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시장은 늘 타이밍이 중요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수익률을 결정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타임 액티브 ETF라는 이름으로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투자자의 네. 편으로 만들고 남들보다 앞서서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해서 운용하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장세 속에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신다. 타임으로 리브랜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열렸습니다. 저희가 5천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1월 안에 올 것이다. 설 전에 올 것이다. 설 지나고 올 것이다. 결국에 기정사실화는 5천 시대가 올 거다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왔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세인데요. 시장에서 사실 1월 초반에 이렇게 단숨에 5천 고지를 밟을 거라고는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 그리고 유동성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까지 폭발적으로 결합된 강력한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이 더 이상 저평가된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지라는 확신이 서면서 외국인 및 개인 자금들이 이제 블랙홀처럼 쏟아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심리적 저항감이나 숨고르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세적인 전환이 아니고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레벨로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리레이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5,000포인트는 이제 도착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체질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 5천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의 관세 협박 때문에 증시가 좀 출렁였다가 밤사이였죠. 관세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호재단이 된 것 같은데 그린란드와 관련된 관세 이슈 우리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장님?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오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관세 카드들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뉴스 플로우를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강하게 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되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오늘 앞서서 캐스터 브리핑도 봐오셨겠지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24만 원 목표 주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서서 112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장님.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삼성전자 우리가 5만 전자, 6만 전자 봤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16만 원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 그리고 최근에 약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약간의 조정은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는 매크로 이슈에 따른 수급 분산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굳건하다는 것은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HBM에서 시작된 온기가 이제는 D램 같은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나 혹은 온 디바이스 AI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실적 자체가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을 투영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숫자를 믿고 투자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올라옵니다. 반도체 투톱은 좋은데 내 포트안에 반도체 투톱이 없거나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이 있으면 네.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 반도체 소부장은 앞으로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이제 투톱인 삼성전자, SK이닉스 위주의 이제 압축적인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할까요, 그러면? 네, 일단 과거 사이클하고 달리 이제 이번에 AI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방향이 양적 확대보다는 이제 질적 확대 혹은 질적 고도화, 즉 패키지나 미세 공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낙수 효과가 소부장으로 전체 퍼지기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중심은 반도체 투톱으로 잡으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부장이나 HM 밸류체인 같은 이제 유리기판이나 확실한 기술적 해자를 가진 종목들을 엄선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소부장보다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당분간은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다면 현대차라도 미리 살 걸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현대차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기업보다는 로봇의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아가면서 CES를 기점으로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신고가까지 터치했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네. 기회로 봅니까?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단순히 완성차 제조업 회사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혹은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인데요. 주가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글로벌 경쟁사나 다른 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현대차 자체 실적이 숫자로 찍히고 있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보다는 추가 상승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현명한 시장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반도체 투톱 말고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지기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반대로 현대차가 이끌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두 자릿수대 시세를 내고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이 있는데 로봇주 투자 전략은요, 부장님? 아무래도 올해 AI 쪽의 최대 화두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올해는 이제 실제로 형상화된 그리고 생각을 하는 로봇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제한됐던 부분들이 이제 실사용에서 좀 더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요라든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밸류에이션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로봇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를 기점으로 로봇 모멘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중소형 단도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의 주도주였죠. 조방원도 다시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조방원의 시간이 오겠죠. 하지만 그 섹터 안에서도 또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올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국내 조선업이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선업 자체가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도크 자체는 이미 몇 년치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태고요. 벌써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서 선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조선주들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이러한 이제 국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초입을 확신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수주가 꽉 차 있고 실적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에 작년에 선 반영이 됐다. 작년만큼의 급등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으로 좀 많이 반도체에 풀을 수 쏠려 있어요.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수급이 반도체나 시장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스무딩 된다라면은 반드시 이제 실적이 또 중심이 되는 조선주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로봇,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은 내 포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는 전략입니다. 방사는 어떻습니까? 방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로 전 세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재무장이 들어가고 또 군비 같은 경우에도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헌법을 바꿔서까지도 이제 군비를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특히 항공 무기들은 이제 가성비 그리고 납기 준수 능력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네.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곧 미래 매출로 이제 남아 확장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반짝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적으로 증명하는 우상향하는 실적주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K방산 테마가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실질적인 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방원인 원전까지 볼게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이제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이제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전력이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 시장이 개혁화 되고 정부가 이제 강력한 원전 생태계 복귀 그리고 수출 지원 정책이 맞물리고 있는 만큼 해외 수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섹터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까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방금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니까 결국에 전력기기, 변압기도 같은 결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먹고 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력기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요. 노후 변압기 교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신규 수요까지 겹쳐져 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쇼티지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가격과 물량이 이제 동시에 P랑 Q랑 동시에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이 올 때마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의 주도주죠. 매수세를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댓글창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어떤가요? 질문 좀 해주세요, 앵커님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딱 이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증권주 호재 모멘텀 어디에 기대해 볼까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이 많이 좋았잖아요. 국내 시장이 좋을 때는 대한민국의 이제 전통적인 증권 회사들이 브로커리지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올해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 완화 이런 이제 정부 정책들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금융주, 특히 증권주, 지주사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수급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올해 또 증권주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걸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실적 역시 시장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당연히 견조하게 흘러가겠죠. 증권주에 대한 분석 말씀 세워주셨고요.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연말에 5천도 5천이지만 코스닥, 천스탁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코스닥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어제 알테오젠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우려가 되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코스닥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제 이제 알테오젠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개별 바이오 기업의 악재가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심리 전반을 위축시킨 케이스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이제
취약한 수급 구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지원하기도 하고 뭐 목표치로 3,000을 내세우기도 한 만큼 아무래도 이제 지금처럼 코스피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면은 나중에 그 낙수 효과가 반드시 중소형주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확실해지고 유동성이 이제 충분히 풀린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코스닥 속에서도 이제 뭐 소부장이나 바이오도 옥석이 가려지면은 천스닥 도전도 1차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은 이제 투매보다는 보유 혹은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기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키 맞추기에 들어가면서 상승세를 이어올 것이다. 그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어제 알테오젠발 이슈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위축이 됐지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나눠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쪽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 쪽을 조금 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개발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공도라든지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신약 개발은 이제 우리나라나 혹은 중국 쪽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완성된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 해가서 사가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도 뭐 ABL 바이오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느 정도는 증명된 신약 개발 기업,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형 변경이라는 부분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먹는 형으로 바뀌고 가격 같은 부분도 뭐 하루에 스타벅스 한 잔 값 정도로 이제 기업에서 책정할 정도로 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성과는 조금 더 투입률, 침투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근데 또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형 변경에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제형 변경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저희는 바이오 섹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를 볼 때 신약 개발과 제형 변경 이와 관련된 기업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섹터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시장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은 특히 올해 장 같은 경우는 네. 확실한 숫자에 집중하셔야 되는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실적에 집중하는 장세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바벨 전략이라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한쪽 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특히 이제 튼튼한 실적이 증명되는 대형주로 구성을 하시고요. 다른 한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방산 혹은 뭐 전력기기 같은 확실한 사이클이 도래한 주도 섹터로 채우는 것이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지금 좀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현금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이시기보다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나 혹은 주도주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조정시마다 매수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말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네. 가는 말이 잠시 쉴 때마다 올라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되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올라타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